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사 내과 전문의 신경섭입니다. 저는 그 동네에 온 가족을 이끌고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의사 닥터 D라고 하겠습니다. 닥터 D는 거기에서 전셋집을 하나 구해가지고서 주중에만 거기에 혼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되면 자기 가족에 있는 2시간 떨어진 원래 있던 큰 도시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들도 3명 있었는데 모두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면 제가 그 마을에서 유일한 의사였습니다. 주말마다 저 혼자 매일 당직이죠. 저는 5분 거리의 집에 전셋집에 살고 있었죠. 그때 그 동네로 이사 가면서 집을 살까도 생각했지만 그 도시에 인구가 점점 줄고 집을 매물로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저희가 집을 사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월세로 있었습니다. 인피로 살기에는 뭐 괜찮은 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 2달 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저와 닥터 D 모두 레지던트를 갓 마친 젊은 혈기로 동네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그 옆 건물 칼홈 카운티가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작은 병원들은 모두 국가나 주에서 보조해주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재정 문제로 그 후원금이 줄어든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제가 일했던 크고 작은 여러 병원들이 문을 닫은 것이 10번은 되는데 여태까지 30년 동안요. 모두 재정적 문제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병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입원실도 있고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실 등이 있어서 검사는 거기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병원에 엑스레이는 있었지만 CT는 그 병원에 있지가 않아서 CT를 실은 트럭이 일주일에 2번 그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 트럭은 일주일에 2번 그 병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이웃에 또 작은 다른 병원으로 가고 하는 이동식 CT이죠. 엑스레이나 CT 결과는 며칠 후에 방사선과 의사가 보고 나서 결과를 보내오고요. 우리가 엑스레이나 CT 필름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사선과 의사로부터의 결과는 2-3일 기다린 후에나 저희에게 돌아오고요. 우리가 검사를 의뢰했던 병원이 문을 닫자 하루에 한 번 혈액 검사 샘플을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보관함에 집어넣어서 큰 도시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나면 그 검사 결과가 며칠 후에 클리닉으로 전송되곤 했었죠. 그곳에 있었던 유일한 병원이 문을 닫게 되자 위중한 환자들은 모두 2시간 거리에 다른 병원으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운송해야 됐습니다. 그 마을에는 구급차 1대와 파라메딕이 2명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5시면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야 했는데 대개는 그보다 2시간 더 일해야 됐었죠. 일단 그렇게 해서 칼홈 카운티 하스피털이 문을 닫았다가 마을 주민들이 주 정부에 호소하고 한 달 후에 기적적으로 그 병원이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과 저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칼홈 카운티 하스피털은 이미 문을 닫았으니까 같은 이름으로 병원을 다시 개업하지는 못하고 새로 병원 전체의 이름을 저희 클리닉의 이름으로, 즉 미니 해밀턴 헬스케어 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니 해밀턴 헬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건강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병원이 문을 열게 돼서 마을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산골병원에 기자들이 취재를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피츠버그 가이드 신문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한 것이 그 주말판 신문에 거의 반 페이지에 걸쳐서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미국 의사들이 그 시골 병원을 떠나자 더 이상 의사가 없고 재정 문제도 있고 병원이 문을 닫았다가 외국 의사가 오는 바람에 다시 문을 열게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다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죠. 신문 기자는 제가 마치 무슨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라도 되는 것처럼 내용을 많이 부풀렸습니다. 사실 저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에서 그 마을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J1 웨이버를 위해서 그 마을에 왔다가 그 마을에 영원히 있을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피츠버그의 그 유명지에 기사가 실리자 곧 그 다음 주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여러 주요 신문, 즉 필라델피아, 워싱턴, 시카고, LA, 시애틀 등 여러 주요 신문에 같은 기사가 오른 것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제게 연락을 해서 저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니 어느 신문에 이런 좋은 기사가 있으면 그걸 다른 신문에서도 원래 신문사에 돈을 얼마 내고 그 기사를 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너무 감동적이었는지 필라델피아에 사는 어느 미국 사람은 제게 감동적인 편지도 보내고, 그 미국 사람이 한국 그로스리에 가서 몇 가지 식품과 쌀까지 제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식료품을 샀다 그러죠. 아기가 가지고 놀을 장난감도 함께 보내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한동안 편지와 카드를 주고받으며 연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메일 시대가 아니죠. 카카오톡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환자들도 모두 이웃이고 그 마을에 정을 붙이고, 그런 대로 저희 이늘딸까지 저와 저희 와이프는 정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타양도 살다 보면 고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모두 백인들 뿐이지 흑인이나 히스패닉 그리고 다른 동양인도 없었습니다. 동양인이라고는 저하고 인도에서 온 닥터 D 두 사람뿐이었죠. 제가 월세로 있던 집은 한 달에 세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땅이 5,000평이나 됐습니다. 제가 혼자 잔디를 다 깎지 못하죠. 마을 사람이 트랙터를 가져와서 잔디를 다 깎고, 마당 끝에는 작은 강도 하나 흐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낚시를 해보기도 했는데 물고기가 잡힌 적은 없습니다. 요즘 말하는 전원주택, 그 말이 그 집에 딱 어울리죠. 그 집에 제가 살면서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웠었는데, 그러다 보니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그러다가 또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때 들락날락한 고양이가 그 집에 있는 동안 20마리가 넘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끼를 낳은 적이 있죠. 그것을 제가 비디오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요 밑에 링크할 수 있게 해놓을 테니 재미삼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때 젊었고 저희 아기도 그때 어린 아기였죠. 병원에서 5분 떨어진 저희 집과 이웃이 딱 한 집이 있었는데, 그 하나만 있는 이웃집과 저희 집 사이에, 그 사이에 마당에 전봇대가 2개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년 후에 J1 웨이버가 돼서 드디어 제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미국에서 정해진 구역, 즉 그랜스빌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H1B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신분이 모호한 그런 비자죠. 아직 영주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가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어머니와 여동생들, 형, 그리고 그간 많이 큰 조카들과 다시 상봉하게 되었죠. 제가 다녔던 의과대학과 대학원 선생님들에게 인사도 드리고요. 거기에서
한 달쯤 저희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지내다가 한 달 후에 다시 그랜스빌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